우리는 매트 위에 앉습니다. 수건, 막대, 그리고 물병.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세로 다리를 꼬아주세요.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어깨로 원을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어깨로 아주 큰 원을 그려주세요. 앞으로, 위로, 뒤로, 그리고 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앞으로, 위로, 뒤로, 뒤로, 그리고 아래로.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을 그려봐. 이 동작은 견갑골의 움직임을 향상시켜줘. 견갑골은 등 뒤쪽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뼈야. 이 뼈 덕분에 어깨를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 어깨 통증의 많은 원인이 견갑골 움직임 문제에서 비롯돼. 이 운동을 통해 어깨의 모든 근육을 워밍업 할 수 있어. 그리고 견갑골의 움직임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지. 앞으로, 위로, 뒤로, 아래로. 3번 더 해볼게. 앞으로, 위로, 뒤로, 아래로. 2번. 하나. 앞으로, 위로, 뒤로, 그리고 아래로. 이 방향으로 10번 반복했습니다. 뒤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10번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너무 쉽다고 느껴진다면 어깨 위에 손을 올려서 이 동작에 부하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면 견갑골의 움직임이 더 커지고 효과도 더 커집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통증을 유발하지 않거나 이전 방식이 너무 쉬웠을 때만 이렇게 하세요. 팔꿈치에 연필 2자루를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가장 큰 원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3번 뒤로, 그리고 앞으로 움직입니다. 팔꿈치에 연필이나 볼펜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크게 4번 원을 그려주세요. Say 7번, 8번, 9번, 그리고 10번. 완벽해. 팔을 쉬게 해. 어깨도 잠깐 쉬게 해줘. 이제 막대를 잡을 건데 그 막대는 네 빗자루 자루여도 돼. 막대는 무릎 너비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잡을 거야. 그리고 팔을 쭉 뻗어서 손목이 무릎 위에 얹히도록 해. 여기서부터 천천히 그 막대를 머리 위로 올릴 수 있는 만큼 들어 올릴 거야. 여기서 멈춰도 괜찮아. 더 멀리 올릴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아. 중요한 건 불편함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멀리 올리는 거야. 이번에는 항상 아픈 어깨가 있을 거야. 항상 더 나은 상태의 어깨가 있을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더 건강한 어깨를 이용해서 도와주는 거야. 이어서 그 막대를 더 위로 올려. 그리고 수동적으로 반대쪽 팔도 같이 움직이게 해. 예를 들어 아픈 쪽이 왼쪽 어깨라면 내가 하는 것은 오른팔로 그 막대를 훨씬 더 밀어 올리는 거야. 그래서 수동적으로 내 왼팔이 최대한 높이 올라가게 하는 거지. 어깨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깨를 움직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야. 또 거울 앞에서 이 동작을 해도 돼요. 보시다시피 한쪽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울을 앞에 두면 어떤 보상 동작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의 대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번 더요. 5, 하나. 항상 10회씩 한 세트로 진행합니다. 2번째나 3번째 세트를 추가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2. 시간이 더 있으시면 이 루틴은 약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셋. 넷. 10회를 채우기 위한 마지막 반복입니다. 그리고 5. 완벽해요. 손을 짚고 어깨를 잠깐 쉬게 해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외전 동작을 할 거예요. 외전 동작은 팔이 몸에서 옆으로 벌어지는 동작입니다. 어깨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동작은 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막대를 사용할 거예요. 막대의 한쪽 끝을 손바닥 높이에 두고 더 건강한 팔로 막대를 잡아줍니다. 예를 들어 왼쪽 팔이 아프고 오른쪽 팔이 건강한 팔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막대를 밀어서 팔이 수평이 되거나 심지어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갈 때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천히 내립니다. 다시 한번 수동적인 움직임입니다. 왼팔은 움직임에 크게 관여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자극을 적게 주면서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오른팔은 보시다시피 반대쪽 팔을 밀어서 들어 올립니다. 완전히 옆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대각선으로 또는 정면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옆으로 몸을 수직이거나 평행하게 해야 합니다. 4번 했으니 6번 더 해보겠습니다. 밀고, 들어 올리고, 몇 초간 유지한 다음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갑니다. 밀어요. 밀고, 들어 올린 다음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갑니다. 보시다시피 운동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 순간에 통증이 심하거나 불편함이 많다면 운동을 하지 않고 이전에 했던 운동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 운동마다 한두 세트를 추가해서 더 완성도 있는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힘을 빼고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갑니다. 측면 벌리기입니다. 마지막 반복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완벽해요. 좋아요. 잠깐 동안 어깨를 쉬게 해줍시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어깨에서 등척성 수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막대를 잡으세요. 다시 한번 손목을 무릎 높이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움직임 없이 수축하는 것입니다. 팔꿈치를 갈비뼈 양쪽에 잘 붙이고 손으로 막대를 단단히 잡은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벌리려고 해보세요. 마치 막대를 반으로 자르듯이 벌리려고 하는 것처럼요. 막대 없이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을 최대한 멀리 벌리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이 동작은 회전근개의 등척성 근수축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막대를 꽉 잡아 손이 실제로 벌어지진 않지만 손을 벌리려는 의도와 근육 수축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손을 벌리는 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힘을 풉니다. 주의하세요. 물론 카메라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손을 벌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 뒤쪽에서 좋은 수축이 느껴집니다. 3번째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을 풉니다. 4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을 최대한 벌려주세요. 셋, 넷, 다섯. 힘을 빼세요. 기억하세요. 마치 손을 서로 벌리고 싶지만 막대기를 잡고 있어서 벌릴 수 없는 것처럼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척성 수축입니다. 관절 내에서 움직임 없이 일어나는 수축이에요. 둘, 셋, 넷, 다섯. 3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이 가장 가볍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 둘, 수축. 최소한의 부하로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완. 하나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주 좋아요. 막대기를 내려놓을게요. 잠시 쉬어요. 그리고 같은 운동을 할 건데 이번에는 그 막대기를 몸 뒤에 두고 해볼 거예요. 손과 손목을 지팡이에 올려놓으세요. 더 잘 보이도록 제가 바닥에 위치할게요. 이번에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팔꿈치는 반쯤 구부린 상태로 두고 어깨는 거의 힘을 빼주세요. 그리고 손을 서로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듯이 마치 그 막대기를 두 동강 내려는 것처럼 힘을 줘보세요. 다시 한번 등척성 수축이에요. 팔을 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힘을 빼세요. 이번 수축은 옆쪽, 앞쪽 부분에서 더 많이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어깨가 내회전 상태에 있어서 다르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2번 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했으니까 5개 더 남았어. 손을 서로 떨어뜨리면서 마치 그 막대를 두 동강 내려고 하는 것처럼 해. 6, 7,
어깨 관절에 너무 많은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어깨를 강화하기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야.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마지막 반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10. 완벽해요. 가동성 운동용 막대 사용도 훌륭했고 등척성 수축도 잘했어요. 어깨 내회전을 훈련하기 위해 마지막 운동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약간 복잡하고 약간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 운동은 집에서 해보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 불편감이 너무 크면 완전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저는 옆으로 약간 등을 돌린 자세로 서겠습니다. 아프지 않은 팔로 수건을 잡습니다. 아프지 않은 팔이 오른쪽 팔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시에서 저는 그 수건을 어깨 뒤로 해서 바닥까지 내릴 것입니다. 아픈 팔로는 보시다시피 아래쪽에서 수건을 잡을 겁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오른팔로 위쪽과 앞으로 당겨서 수동적으로 어깨가 위로 올라가도록 할 것입니다. 근육에 아무런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수건이 팔과 어깨를 위로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몇 초간 유지하면서 10회 반복할 것입니다. 즉, 수건을 잡고 조금만 올려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위치에서 멈춥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힘을 풉니다. 통증 없이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면 불편감이 많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만큼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힘을 빼세요. 다시 아래로 내리고 다시 당긴 다음 불편함이 느껴질 때까지 올렸다가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갑니다. 만약 등에 손을 올릴 수조차 없다면 당연히 이 운동은 당신에게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어깨에 자극을 주고 완전히 수동적으로 내회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5번 했어요. 하나, 둘, 셋, 6, 둘, 셋. 하나, 둘, 셋, 7. 하나, 둘, 셋, 8. 하나, 둘, 셋, 9. 하나, 둘, 셋, 그리고 열. 잘 보세요. 완벽해요. 이제 수건은 한쪽에 두세요. 수건은 이제 필요 없어요. 몸을 돌리고 어깨를 잠깐 쉬게 해줍니다. 어깨가 꽤 운동을 했으니까요. 이제 더 높은 난이도로 근력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물병이 필요합니다. 1kg이나 2kg짜리 아령을 사용해도 되지만 집에 이런 도구가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물병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장 간단한 외회전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옆으로 누워줍니다. 좋아요. 항상 그렇듯이 수건은 머리를 받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아픈 팔, 즉 위에 오게 되는 팔로 병을 잡습니다. 팔꿈치를 바로 여기, 허리 높이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그곳에 팔꿈치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병을 잡고 병이 바닥까지 떨어지도록 둡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외회전을 합니다. 병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너무 아프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높이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천천히 내립니다. 천천히. 하나, 우리는 10번 반복해야 합니다. 병을 바닥에 놓고 다시 시도합니다. 최대한 힘을 주고 그 병을 아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저는 병을 내릴 때 걸리는 시간이 올릴 때보다 최소 2배는 되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내려놓으면서 이완합니다.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운동은 상당히 강도 높은 운동으로 회전근개에 좋은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어깨 뒤쪽에서 분명히 불편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바로 그곳이 회전근개가 위치한 곳입니다. 견갑골, 즉 영상 처음에 언급했던 뼈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어깨 통증의 원인은 단순히 회전근개의 컨디셔닝 부족, 즉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노력만 해도 바로 통증으로 불평하게 되는 거죠. 조금만 더 힘이나 안정성이 필요한 작업을 하려고 해도 회전근개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해집니다.
또한 그 회전 근개는 바로 어깨의 후방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보다 더 큰 힘을 쓰려고 하면 어깨는 이 활동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어깨가 나는 못하겠어 라고 말한 거죠. 멈춰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바로 통증입니다. 우리가 지금 6개 했죠? 6개 한 것 같아요. 올리고 아주 천천히 내립니다. 7개째입니다. 8개. 올립니다. 떨어뜨립니다. 9. 올립니다. 그리고 10. 간단한 운동처럼 보이죠? 하지만 저는 제 회전근개에 꽤 좋은 자극이 오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과 편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 운동으로 계속하겠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강화 운동 난이도입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몸에 딱 붙여서 하는 대신 그건 어깨가 아주 잘 보호되는 자세인데 이제는 어깨를 가슴에서 약간 떨어뜨린 상태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무릎에 올려놓습니다. 같은 종류의 운동입니다. 알겠죠? 이제 그 병을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당연히 팔꿈치와 팔뚝이 무릎에 닿아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깥쪽으로 회전시킵니다. 이제 어깨가 갈비뼈에 기대지 않아서 안정성이 더 떨어집니다. 위에서 몇 초간 유지한 다음 다시 아주 천천히 내려줍니다. 아래까지 내려가면 몇 초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봅시다. 떨어뜨립니다. 매우 천천히, 항상 내려가는 시간은 올라가는 시간의 2배여야 합니다. 셋. 넷. 만약 팔을 이렇게 병을 들고 늘어뜨리는 게 불편하다면 다른 손을 사용해서 병을 잡고 어깨를 조금 쉬게 하면 됩니다. 5. 아니면 여러 개의 베개나 다른 것을 사용해서 병이 있는 부분이 움직임의 끝에서 지지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6. 넷. 7. 8. 저는 1kg으로 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kg으로 시작해도 충분히 강도가 높아요. 저는 지금 물병을 반쯤 채운 상태로 운동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근육에 꽤 큰 자극이 오는 걸 느끼고 있어요. 8. 저도 평소에 꾸준히 운동하고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도 합니다. 9. 마지막 반복입니다. 어깨 쪽에서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 텐데 그건 우리가 회전근개를 집중적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0.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강도 높은 운동이라 어깨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쉬운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돌아서겠습니다. 이번에는 등을 대고 누워서 반대 동작인 내회전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소흉근을 가볍게 스트레칭하겠습니다. 물병이나 아령을 잡고 팔을 뒤로 내려 물병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주세요. 힘들면 가능한 만큼만 내려도 됩니다. 좋아요. 어디까지 내려가든 그 자세를 30초에서 40초 동안 유지해 봅시다. 이 동작은 어깨 앞쪽 전체와 가슴 근육 전체를 스트레칭하기 위한 것입니다. 벌써 10초 지났어요. 10초입니다. 만약에 당기는 느낌이 별로 없다면 어깨 바로 아래에 쿠션이나 수건을 놓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깨가 올라가고 보시다시피 팔을 훨씬 더 바깥쪽으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20초 지났어요. 30초입니다. 40초입니다. 그리고 45초입니다. 완벽해요. 다시 한번 머리 밑에 깔려있던 수건을 치울게요. 그리고 이제 내회전 동작을 할 거예요. 즉, 팔꿈치를 90도로 굽히고 팔을 옆으로 90도 든 상태에서 그 병을 수직이 될 때까지 들어 올릴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전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회전근,
특히 견갑하근이 훨씬 더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은 매우 크고 아주 강력한 근육입니다. 이제 더 복잡한 동작을 해볼 거예요. 이제 급염을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어뜨릴 거예요. 다시 바닥에 닿거나 여러분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요. 거기서 다시 올리고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보다 최소 2배의 시간을 들이세요. 수직을 맞춥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주 천천히 내립니다. 어깨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항상 바닥과 접촉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2개. 마지막. 아홉. 그리고 10. 완벽해요. 처음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 기분 좋은 외회전을 몇 초간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병은 옆에 두고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네 발로 기는 자세로 들어가세요. 이 자세가 논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 않으니까요. 무릎에 큰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작은 해결책이 하나 있는데 무릎에 베개를 놓아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좋아요. 이 운동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운동은 견갑골을 안정시키는 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영상 처음에 언급했던 그 뼈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들, 등 쪽에 위치한 근육들입니다. 견갑골 움직임을 할 겁니다. 손을 아래에 두고 어깨보다 약간 바깥쪽에 손을 둡니다. 그리고 2가지 동작을 할 거예요. 팔을 곧게 편 채로 가슴을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견갑골이 등 뒤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 동작을 합니다. 바닥을 밀어내는 것처럼 하되 팔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등을 최대한 아치형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견갑골 주변의 모든 근육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슴을 최대한 위로 올립니다. 손목이 아프다면 주먹을 쥐고 지지해서 해도 됩니다. 가슴을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주먹이 어깨보다 약간 더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위로 쭉 뻗어줍니다. 척추를 아래로 둥글게 만듭니다. 오히려 척추를 아래로 아치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둥글게 만듭니다. 위쪽으로. 보시다시피 운동 내내 제 팔은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동작은 제 흉곽과 견갑골 사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견갑골을 뒤쪽에서 모아줍니다. 견갑골을 벌리고 바닥을 밀어냅니다. 견갑골을 뒤로 모읍니다. 견갑골을 벌리고 바닥을 밀어냅니다. 3번 더요. 견갑골을 뒤쪽에서 모아줍니다. 견갑골을 벌리고 바닥을 밀어냅니다. 여러분은 수행하기 어려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 연결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움직여야 할 부분을 움직일 수 있게 되죠. 견갑골과 흉곽하고요. 어깨가 아니라 이 방식은 꽤 쉽기 때문에 만약 쉽다면 팔에 더 많은 무게를 실을 수 있습니다. 팔에 무게가 많이 실릴수록 운동이 더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푸시업 중간 자세와 같은 자세로요. 여기서부터 똑같이 합니다. 가슴을 내리고 가슴을 벌리고 등을 둥글게 하고 다시 가슴을 내리고 벌리고.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에도 팔꿈치를 굽히지 않고 팔꿈치는 항상 곧게 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을 내리고 뒤쪽을 아치형으로 만듭니다. 견갑골을 벌리고 견갑골을 서로 가까이 하고 다시 견갑골을 서로 벌립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푸시업 자세에서도 할 수 있는데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견갑골을 벌리고 가슴을 아래로 내리고 견갑골을 모으고 견갑골을 벌리고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방식이 있고 팔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릴수록 운동의 난이도가 더 높아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강화 운동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제 팔과 어깨의 모든 근육을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될 4가지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자세로 돌아갑니다. 기억하시죠?
다리를 앞으로 교차해서 앉은 자세입니다. 이제 후방 관절랑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픈 팔을 앞으로 곧게 뻗고 반대쪽 팔로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마치 어깨의 뒤쪽 전체를 열고 어깨 관절의 뒤쪽 부분을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려는 것처럼 해주세요. 이 부위에 약간의 당김이 느껴질 거예요. 너무 강하지 않고 꽤 기분 좋은 느낌이어야 합니다. 이 자세를 45초 동안 유지하겠습니다. 이미 10초가 지났습니다. 옆에서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듭니다. 20, 30, 40, 45. 어깨를 풀고 무릎 위에 손을 얹어서 잠깐 쉬세요. 다음으로 손목의 등 부분을 허리 높이에 바로 장골릉 위에 위치시키세요. 장골릉은 골반의 이 뼈 부분입니다. 여기서 반대쪽 손으로 그 팔꿈치를 살짝 잡고 아주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세요. 그러면 어깨 안쪽에서 약간 퍼지는 듯한 낯선 당김이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극상근이 스트레칭 됩니다. 너무 세게 밀지 말고 불편함이 없도록 아주 가볍게 해주세요. 팔꿈치를 잡기 어렵다면 벽이나 라디에이터 등 어떤 것이든 이용해서 지지하고 팔꿈치가 앞으로 나가도록 해도 됩니다. 옆으로 돌아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10초가 지났습니다. 더 잘 보이게 앞으로 밀어줍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미세한 동작이고 곧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어깨 쪽에 당김이 느껴집니다. 20초. 30초. 40초. 네, 45초 이완하고 훌륭한 스트레칭입니다. 계속해서 근육을 풀어줍니다. 이두근의 장두는 당연히 적의 머리가 있어서 이두근이라고 불리죠. 견갑골의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두근을 스트레칭하려면 팔을 뒤로 놓고 반대쪽 손으로 잡아줍니다. 손목 부분을 잡으세요. 그리고 손목 부분을 잡은 후에는 바깥쪽으로 외회전을 시켜야 합니다. 마치 팔꿈치를 뒤로 보내듯이 해서 팔 앞쪽 전체에 당김이 느껴지도록 합니다. 손목 부분을 뒤에서 잡고 손목을 등 쪽으로 굽혀줍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상태에서 외회전을 적용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이완된 상태이고 이게 외회전입니다. 이 동작을 완전히 익히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약간 더 복잡하지만 외회전을 더 많이 줄수록 그리고 손바닥이 더 위로 향하게 돌릴수록 스트레칭이 더 잘 느껴질 것입니다. 손목을 돌릴 때 손목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손을 여기 손목에 두고 있습니다. 이 손은 여기서 손목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손목을 등 쪽으로 굽히며 팔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줍니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 동작은 앉아서 하면 더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서서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보디빌더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동작은 이두근 전체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벌써 20번 했네요. 30. 40. 그리고 45. 팔을 이완하세요. 축하합니다. 스트레칭 부분이 끝났습니다. 좋아요. 아니에요. 스트레칭이 하나 남았어요. 삼두근 스트레칭이고 그걸로 스트레칭 부분이 모두 끝날 거예요. 이 스트레칭을 하려면 팔을 머리 뒤로 올리고 반대 손으로 그 팔꿈치를 뒤로 밀어줘야 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솔직히 말해서 꽤 불편한 동작이에요. 어깨의 가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면 팔을 올리는 것 자체가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요령이 하나 있는데 바로 소파의 팔걸이를 이용해서 팔꿈치를 올려놓고 몸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5,
이렇게 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팔을 구부린 상태로 두고 손을 등 쪽에 올린 다음 몸을 아래로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하면 삼두근뿐만 아니라 광배근과 회전근개 전체의 근육도 크게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팔, 특히 팔꿈치를 팔걸이 높이에 맞춰 놓으세요. 팔을 굽혀서 손바닥이 목덜미에 닿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래로 몸을 떨어뜨리면서 어깨에 더 큰 압박을 가해줍니다. 반대 손으로는 압박이 너무 세지 않도록 조절해 주세요. 어깨가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벌써 20번 했어요. 아, 40번. 아, 45. 완벽해요.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가서 이 스트레칭 섹션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가지 마세요. 어깨 통증에 정말 좋은 마지막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예요. 이 운동엔 의자가 필요하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화면에 가져올게요. 이 운동은 코드만 운동이라고 불립니다. 자, 내가 잘 보이나요? 내가 보이네요. 네, 내가 보이네요. 카메라를 조금만 더 올릴게요. 완벽해요. 이걸 하려면 아까 하던 예시와 똑같이 하기 위해 반대로 돌릴게요. 왼쪽 팔이 아파요. 이번에도 다시 병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무거운 것을 사용해도 됩니다. 5, 6, 심지어 10kg짜리 아령도 괜찮아요. 우리가 할 일은 의자에 기대고 팔뚝을 올려놓은 다음 머리도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머리를 받치지 않으면 어깨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습니다. 이 루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팔뚝과 머리를 받칩니다. 몸을 이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를 완전히 이완하고 힘을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작은 진자 운동을 할 것입니다. 코드만 진자 운동을 바깥쪽으로 합니다. 1, 2분 동안 합니다. 이 동작은 회전근개 압박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깨 통증에서 문제가 되는 견봉아, 공간 전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1, 2분 정도 이 동작을 하면서 어깨 이완에 정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반대 방향, 안쪽으로 또 1, 2분 정도 반복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큰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동작, 부드러운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깨의 이완, 즉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 회전근개 힘줄 전체를 이완시킬 수 있는 그 이완 상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루틴을 마무리하기에 아주 좋은 운동이고 어깨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가끔 해도 좋은 운동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루틴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서 이 운동들 중 일부라도 해보셨길 바랍니다.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답변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도 모레도 일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못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월요일에는 항상 그랬듯이 오후 3시에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건강에 관한 최고의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인사드리며 다음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